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수비급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2030 생활권 계획 서남 생활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남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오시는 서북권에 대한 생활권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서울 전 지역 중에서도 이제 규모적인 부분이라든가 개발적인 속도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는 서북 지역권, 앞으로의 그런 불편함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의 여건들이라든가 집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지역의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 오늘 한번 서북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30 생활권 계획 서북 지역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적인 범위를 보시면은 이제 서쪽의 북쪽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북권입니다. 면적과 인구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총 11%, 인구수도 11%, 굉장히 서울 전 지역에서는 인구수라든가 굉장히 그런 지역의 크기가 굉장히 좀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은평구와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로 3개의 관할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북권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향후 2030년까지의 개발의 그런 역할들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모습들을 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북권에서는 이제 주거지역과 녹지 비율 그리고 상업지역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상암 DMC 그리고 마포 합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지역의 그런 업무지가 약간의 영향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녹지율이 전반적인 서북권의 사이드 지역으로 좀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모습이랑은 약간의 좀 가운데 지역은 분지 형태로 좀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특히나 또 이제 주거의 형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주거의 밀집도가 굉장히 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의 그런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이라든가 또는 생활의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녹지의 그런 비율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중심부 지역, 지하철이 지나가는 중심부 지역에는 노후화된 주택이라든가 이런 재건축이 되어 있는 한 동짜리 또는 두 동짜리의 그런 소형 아파트의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수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서북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심지의 그런 공간 구성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불광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그리고 석유지구가 신촌 지역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심지 위계에 그런 적합한 그런 개발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상업 일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홍대라든가 합정, 상암 그리고 수색 이 5가지를 창조 경제 거점으로서의 육성을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상암 DMC가 가장 마포구의 서북 지역의 가장 중심가 되어 있는 업무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상암과 수색의 그런 연계성으로 있어서 앞으로의 그런 출판이라든가 또는 그런 통신 이런 사업에 계속해서 그 업무의 중심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체라든가 종사자의 그런 밀집도가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균형적인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균형 촉진적인 그런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어낼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죽적인 성향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한 전체 25개구 중에서 17위 정도에 위치하는 규모를 좀 보고 있고요. 노후화된 주택,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위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수치상으로도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정비의 주거 형태가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대학가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2인의 가구의 밀집도도 굉장히 높아서 소형 주택이 오히려 서북권에서는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전망성이 더욱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노후 주거지의 정비라든가 주변의 환경 개선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통편으로 보시면 이제 남북의 그런 교류가
인구수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파주라든가 일산 지역에 또 이런 토지들을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점적인 부분에 그런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북 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산이라든가 또는 이런 고양시에서의 그런 서울로의 접근성을 가장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도시 철도의 체계, 뭐 도로라든가 철도의 개선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라든가 문화, 그리고 환경, 그리고 복지, 교육에 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7개의 그런 분야로서 핵심 과제를 계속해서 도출해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북한산이라든가 뭐 주변의 안산, 뭐 그 자연 경관이 굉장히 또 녹지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서북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런 인프라라든가 보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녹지 복지 체계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는 이유는 노인의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젊은이들의 그런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서북 생활권의 그런 중심지로서의 역할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정비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재정비 촉진이 되고 있는,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비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서는 이제 신촌이라든가 연대 그리고 이대 부근에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따로의 특별관리 지역으로서의 그런 구성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그 주거의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색증산의 재개발 뉴타운이라든가 가재울 그리고 아현동과 부가현의 그런 재개발 소식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의 그런 해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 사업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또는 주거 환경의 관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련동이라든가 불광동이라든가 또는 대조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위쪽으로 좀 사이드에 좀 밀집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촉진지구라든가 재정비의 그런 해지 지역들, 예정 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 지역에서는 이제 상암 DMC의 기능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암과 더불어서 수색의 복합 역사의 그런 역할들과 제2의 상암을 만들겠다, 제2의 DMC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암과 DMC 그리고 또 그 위쪽 지역의 수색 지역, 증산 지역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업무지로서의 그런 밀집도가 마곡과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촌 일대 이제 홍대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출판 산업이라든가 그런 미디어 산업에 계속해서 추가되는 역할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촌 지역과 마포 지역의 젊은이들이 좀 찾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고용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교통은 어떻게 좋아질까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의 교통의 연결선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뤄 나갈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 경전철의 개통 소식이 있습니다.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개통 소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지역들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들, 그리고 신분당선의 북부 연장선이 또 개발 속도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GTX A 노선은 생활권에서 빠져 있지만 GTX A 노선 고양시부터 시작을 해서 은평구를 지나 그리고 서울역과 강남을 지나가는 관통선인 GTX A 노선의 개발 소식들, 그리고 주변의 개발 도로의 그런 정비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앞으로의 그런 고양시와 그리고 서울의 접근성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이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둘레길 코스라든가 이런 백년산이라든가 봉산 또는 주변의 안산 같은 지역들의 개발들도 같이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주거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점, 굉장히 인구수도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율의 그런 문화와 예술의 그런 공간들도 같이 함께 이뤄낼 것으로 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이제 한양 도성과의 접근성과 그리고 상암 수색의 그런 광역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업무지에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계의 현재로서는 세계의 지역 중심에서 6지구 중심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지역들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북 지역 라인에서는 앞으로 개발되는 전체적인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조금 개발이 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중심지 체계가 잡혀 있고요. 창조 문화 육성을 위한 그런 개발 수도권 서북 지역에 육성을 하겠다는 고용적인 기반을 갖추겠다는 그런 구성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15년에 변화될 서북 지역을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선투자하시는 지금 주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형성을 하고 있는 지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들 굉장히 또 소액 투자 어떻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이제 생활권의 그런 계획들을 좀 살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를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되시기 전에 미리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도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북 지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서북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을 좀 추천을 하고 투자를 해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포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예인들이 잘 찾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초초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면적과 대지 지분율이 높습니다. 계약 면적 84제곱 그리고 대지 지분이 현재 43.3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에 류열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의 3베이 구조가 구성이 되겠고요. 2018년 9월에 준공입니다. 현재 골조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위치만 먼저 확인을 하시면서 구조까지는 보실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매 가격 4억 9,900만 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주변에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가 다른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7, 8억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신축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 유명 상권이 위치하고 있지요. 주변에 대학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유명 상권이라든가 합정역 주변에 그런 상권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마포구다.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업무지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안정적인 임대를 또 놓으시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는 마포구에 충분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높은 미래 가치를 꼭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성향 굉장히 높다라고 추천 포인트 3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기사인데 집값에 정말 2월 달이면은 서울 집값 굉장히 변동폭이 없었을 텐데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마용성이 주도를 했다. 마용성 중에 마가 이제 마포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삼포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은 마포구와 영등포, 김포인데 그 중에서도 또 마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 이전으로 계산을 좀 해보신다면 마포구가 집값 상승률 1위를 3년 동안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마포구의 투자 가치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도 지금 현재 한 6억 원 정도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위치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합정역에 2호선의 그런 환승을 같이 함께 이뤄볼 수가 있겠고, 주변에 이제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은 이루어지면서 환경 정비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주변에 많은 상권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연남동 카페거리라든가 서교동 재래시장 또는 홍대의 예술의 거리, 그리고 망리단길이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망원시장도 위치하고 있고요. 상권의 형성이라든가 젊은이들이 굉장히 찾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집가의 그런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곳, 그리고 경의선 숲길이 또 연트럴 파크로 굉장히 또 유명세를 또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의선 숲길이라든가 주변에 녹지율도 굉장히 한강까지의 접근성도 좋아서 그런 부분들,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한강공원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실거주의 목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지와 대학가를 굉장히 많이 끼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서강대 지역은 직접적으로 이제 실거주로서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수요층이 몰리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 서교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업무지로서는 이제 상암 DMC가 가장 또 크게 위치를 하고 있고, 마곡지구라든가 또는 여의도,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로서 2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도심 지역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지축 근접성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상 5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총 11세대, 굉장히 단독 세대뿐만이 아니라 세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의 목적 또는 이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옵션은 풍부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한 공동 현관문 구성이 되어 있고,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확장 면적이라든가 또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의 성향이 굉장히 높은 그런 판상형의 구조를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망리단길뿐만이 아니라 홍대, 자유의 거리, 젊음의 거리, 연대, 그리고 합정 신촌의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유명 거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그런 목적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20년 8월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공사의 속도가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마포에서 이제 서남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 수변관리 계획의 이제 두 번째 합정 당상권 수변 창조 문화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강변으로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한강까지 접근하시는데도 차량으로 2분 정도, 3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개발의 속도를 같이 함께 이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인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올해 이제 말 정도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발전소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문화라든가 이런 예술, 그리고 이런 상층의 공원화를 좀 조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바로 입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의 조성이 더욱더 탄력을 받는 호재거리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포구 서교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수요층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마포구는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좀 중심 지역으로서 투자를 계속해서 하셔도 되는 그런 한강 수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 4억 9,900만 원의 매매 금액이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는 4억 초반에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에는 6,9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임대 시에는 이제 쉐어하우스를 구성하시거나 또는 다양하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실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 구성에 110만 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실투자 금액 9,900만 원으로 임차까지 놓으시면서 이제 월세까지 구성을 해볼 수 있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한 곳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외의 지역, 서울의 가장 사이드에 있는 지역이지만 그만큼 낮은
지가 그리고 낮은 그 분양 가격으로서 이제 높은 임대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호선 구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약 8평 반 정도 됩니다. 28.47제곱미터, 공급 면적은 46.17제곱미터로 굉장히 1인 또는 신혼부부가 거주하시기에 안정맞춤인 그런 면적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5층에 위치하고 있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높은 좋은 류열층을 좀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월 이번 달 말이죠. 이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 2억 1,9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고 학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라든가 병원 그리고 학군이 잘 되어 있어서 인구의 유입이 더욱더 높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은평구만 하더라도 5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900만 원 정도의 투자로 앞으로의 높은 집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GTX 개발 호재 그리고 주변에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지역 뉴타운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은평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산 국립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상암 DMC라든가 도심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6호선과 그리고 3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좀 고양시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굉장히 큰 대형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롯데몰과 그리고 삼성의 스타필드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원흥의 이케아 등이 입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거주의 만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매물지 구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군이 제일 잘 구성되어 있어서 구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원가의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해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학생들의 분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라든가 NC 백화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연신 내는 GTX A 노선에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은평구는요. 인구수는 서울에서 6번째로 많은데 주택수는 1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비율은 17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재건축 소식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풍부한 주택의 수요로 인해서 비교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굉장히 43%로 노후화된 주택의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월에 준공이면서 8m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개방성 그리고 지하화로 된 그런 주차 공간의 확보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주거의 편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임차라든가 시설 전문 관리 업체의 그런 위탁을 통해서 임차 또한 굉장히 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련 1구역과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 가장 입지적으로 이제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는 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구산동에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이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평구의 지역들이 조합 설립부터 해서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가련, 불광, 대조의 그런 재개발 이주 수요 또한 직접적으로 이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음료 성모병원이 또 개원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좀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GTX A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운정까지 연장선이 확정이 됐고요. 킨텍스를 지나서 연신내역, 서울역 그리고 강남까지의 그런 접근성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직접적으로 10분 이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임차 수요 굉장히 또 많은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낮은 임대가가 점점 높아진다면 집값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GTX A 노선의 개발 호재 그리고 서부 경전철과 신분당선의 연장선이 은평구를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은요 2억 1,900만 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2억 중반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분양이기 때문에 2억 초반으로 구성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고 임대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의 전세가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에 굉장히 소액이죠. 9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2천에 80만 원,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7,900만 원으로 어떻게 보시면 소액으로 굉장히 투자를 해두시고 앞으로 향후 4, 5년 정도 두신다면 굉장히 높은 또 집가 상승을 좀 기록할 수 있는 은평구 구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서북 생활권 잘 들으셨나요? 오늘 서북권에서는 사실상 지금 주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집가라든가 또는 개발의 속도를 더욱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 있어서 앞으로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마무리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사항들, 세미나라든가 또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2638-3956번입니다. 서울 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적인 부분들 담아보시면서 부동산의 재테크 더욱더 효과적인 부분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